안녕하세요, 이과센스입니다. 오늘은요, 일본 유학 관련해서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카카오톡 채널로. 그래서 이거 같이 상담하는 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상담으로 왔냐라고 하면은 학부모님 상담이었는데요.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현재 고1 여학생 학부모입니다. 일본 유학을 위해 외고 일본어과에 진학했습니다. 일본 치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모의고사 수학 3등급, 과학 3등급 수준입니다. 수학, 과학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면 언제부터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왔어요. 질문 요지는 수학, 과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라는 건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한국 모의고사겠죠. 수학이 3등급, 과학이 3등급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과학 3등급인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지금 한국 과학이 9등급이든 1등급이든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일본 과학하고 한국 과학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 과학 준비하면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면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본 유학을 가려고 한다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총 5개가 되는데, 일본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과학에서 2과목이 되겠죠. 치대에 간다라고 하면 화학은 일단 무조건 해야 되고, 물리랑 생명 중에 고르시면 되겠는데, 나중에 뭐 공대 같은 거 아예 생각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생명 선택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생명, 영어, 총 일본어, 수학, 화학, 생명, 영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은 웬만해서 기초적인 베이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어랑 수학에 몰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공학부나 이학부하고 다르게 치대 의대 준비하려면은 언어 성적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공학부나 이학부는 숫자로 서로 소통을 하면 되는데 의대, 치대 이런 데 가면 환자랑 숫자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능력을 다른 학과들보다는 좀 더 볼 것이다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웬만해서 시험 수준에서의 일본어는 끝내두고 그 정도 돼서 이제 일본어가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게, 나중에 면접이나 소논문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때 일본어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시험 성적으로서의 일본어 성적은 다 만들어 두시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뭐 글을 쓴다든지 말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남이 말하는 거를 놓치지 않고 잘 듣는다라든지 이런 수준의 일본어를, 그 다음에 수학은 다 마무리하는 게 이르면 이를수록 좋기 때문에, 특히 높은 대학교를 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교과과정 전부 다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한국 수학하고 일본 수학하고 범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이면은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한국 수학 범위가 좀 더 짧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려면은 일본 수학을 일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어가 아직 미숙해서 일본 교재가 어려워요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뚫고 지나가야 하는 난관이고 사용되는 한자가 매번 똑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어 수학 교재로 준비를 해서 수학 1A, 2B, 3C까지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어 수학 이것이 다 끝났다 라고 하시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이과랑 영어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과라고 하면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대, 치대 이렇게 지망하시면은 화학, 생명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왜 고2 때부터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물론 고1 때부터 준비를 하셔도 좋죠. 근데 토플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건데, 이 토플이라고 하는 것의 유효 기간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2년 혹은 1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교육방학에 만들어 놓은 토플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쭉 토플 준비를 하시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겨울방학에는 토플 성적 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라고 생각을 해요. 토플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끝내두시고, 이과, 화학, 생명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고3 때 편하게 수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특히 화학, 생명이면 암기 위주적으로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과 준비해서 화학, 생명 점수 못 받는 거는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다, 퍼즐 맞추기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1번으로 노선을 잡은 거는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가장 좋은 마인드는 웬만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이미 수험생이야 라고 하는 마인드를 탑재하는 게 좋은 게, 수험생의 마인드로 다 끝내놓으면 고3 때는 이제 재수생의 마인드로 이렇게 정리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고2 때 거의 다 끝내놓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면 언제부터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거 강의 같은 경우는 4개, 물리 개념, 화학 개념, 수학 개념, 수학의 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의 기, 수학 개념 이렇게 강의 듣고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황차트나 뭐 이제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 풀어보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부터 화학 개념 들어주시면 좋은 게,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물리 이런 거는 뭐 감각이 조금 요구를 하죠.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정말 제 학생들 가르칠 때도 화학 같은 경우는 11월 성적 너무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물리 감각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내가 물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작전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기 때문에, 화학 개념 강의 들으시면서 유무기 고분자까지 쭉 정리하시고 그 다음부터 뭐 기출문제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배우된 암기 부록 이렇게 열심히 계속 읽어본다든지 해가지고 마무리하시고, 이론 화학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시면 뭐 계산 문제집 사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한다든지 라고 해서 보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 강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암기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면은 좀 지엽적인 내용까지 잡으실 수 있고,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은 제 거 암기 강의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틀어두기만 해도 이제 암기가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틀어놓고 잤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같이 외울 수 있는 강의도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치대 의대라고 해서 뭐 그렇게 다른 공학부 지원을 하는 거랑 다르냐라고 하면은, 제가 의대 치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뭐 약대는 또 다르죠. 약대는 뭐 따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EJU를 보시고 그 다음에 대학별 본고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소논문, 이제 면접, 풀 이렇게 있죠. 웬만해서 EJU 같은 경우는 8할, 9할 그 정도 이상 맞으면 괜찮을 것 같고, 토플 같은 경우도 120점 만점에 100점 정도 이상은 맞아주셔야 안전하겠죠. 본고사 같은 경우는 현지인하고 같이 보는 본고사가 아니면 웬만해서 외국인 본고사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내줄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수학, 물리, 화학, 수학, 화학, 생명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소논문하고 면접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학부들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또 환자를 상대를 하고 이제 숫자로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어 언어 능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일본어 성적이 높다라고 해도 면접을 보는데 얘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뭐 수업은 제대로 따라올 수 있을지, 혹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의사가 된다라고 해도 환자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본어 활용 능력이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본어로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기를 쓴다든지 뭐 그걸 넘어서 소논문 할 때는 의료 관련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의료 관련 뉴스를 보면서 그거에 관한 자기 생각들을 일본어로 열심히 써본다라든지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라든지 하면서 소논문 면접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의대, 치대 지망을 하면 예전에는 면접 같은 거 보면은 실수가 없어야 하는 그런 학과잖아요. 나중에 의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뭐 수술하는데 실수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미스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식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면접이 좋은 면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는 면접에서 보여준다기보다는 성적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죠. EJU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 수능에 비하면 뭐 킬러 문제도 없고 해서 웬만해서 뭐 200점 가까이 맞아서 거기에서 나는 미스가 없는 사람이에요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결론은 뭐 의사나 치과나, 뭐 저는 병원을 많이 가본 적은 없으나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 인간적인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면모라든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대화를 할 때는 되게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고 치밀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성적은 왜 다른 애들보다 이렇게 성적이 낮냐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너무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번 상담, 고1 여학생, 지방에 살고 있는 치대 목표로 하는 학생의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말로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너무 빡세게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마라톤 하듯이 공부하시면 원하는 성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네,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저에게 뭐 2년 뒤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아니더라도 뭐 강의 들으면서도 네,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